1974년 8월 15일 오전 1시경 홍콩의 만리장성이라는 저가 호텔의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이 조용한 복도에 훤칠하니 키가 큰 남자와 짙은 화장을 한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자가 한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한 5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그날 밤 그 호텔에서 당직으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던 청소부 황여인. 커플이 들어간 호텔 복도를 막 청소하고 있는데 이때 피곤해 보이는 남자가 홀로 방에서 나옵니다. 이때 황여인은 복도하며 룸 청소를 하고 있었다 보니 그 나가는 남자한테 물었어요. 지금 체크아웃 하시는 곳에요? 룸에 아무도 없습니까? 청소해도 돼요? 이 말에 이 남자는요. 아, 제가 출근하려고 먼저 나온 거라 지금 룸 안에 여자친구가 자고 있어요. 오전 11시 이전에는 여자친구 깨우지 말아주세요. 이 말에 황여인은요,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고 자연스럽게 호텔방을 떠나는 그 남자 손님의 모습을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쳐다봤어요. 아, 저 남자 큰 보따리 같은 걸 2개 들고 가네. 점점점 멍하니.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황여인의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황여인은요, 다음 교대 직원한테 505호에 지금 여자 한 분이 자고 있어. 11시 이전에는 깨우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 11시 넘어가면 노크하고 청소해야 된다고 안에 손님 깨워. 라고 전달 후 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다음 교대 직원 11시 되자마자 바로 해당 호실로 갔어요. 똑똑똑 손님. 역시나 아직까지 자고 있나 보네. 아무런 기척이 없어. 이에 직원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저 시간이 다 돼서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딱 들어갔더니 침실 침대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여자의 2발. 들은 대로 여자 손님이 아직까지 곤히 자고 있네. 이 모습의 직원은요, 다시 손님을 불렀습니다. 손님, 청소하러 왔는데요. 손님. 그런데 아무런 기척이 없어. 그래서 이때 직원이 침실 쪽으로 가까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걸어갈수록 뭔가 좀 촉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누워있는 여자 가까이까지 다가갔을 때 그때서야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 여자 자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설마 죽은 거야? 누워있는 여자에게 가까이 간 직원은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대요. 시신을 봐서 그런 게 아닌 그 누워있는 여자의 얼굴 상태가 너무너무 이상하고 경악스러웠거든요. 놀란 직원은 재빨리 방을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당시에 이 시신 상태가요, 우선 그 고인의 온 몸이 거의 자상투성이었고요. 제일 최악은 얼굴인데 고인의 눈썹, 눈꺼풀, 코, 윗입술과 아랫입술, 귀, 가슴, 유두에 여성의 은밀한 부위까지 다 잘려진 상태였습니다. 머리카락도 다 헝클어진 상태. 마치 이 피해자의 얼굴이요, 경극광대 같은 그런 얼굴이었다고 해요. 얼굴, 눈, 코, 입이 다 도려내져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신 분들 죄송합니다. 진행상 넣었는데 이후 이런 거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보셔도 돼요. 웬만하면 이런 거 안 넣을게요. 여튼 경찰은 화장실에 양변기가 있는 것을 보자마자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배관공을 불러 양변기를 분해, 조사,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범인이 피해자의 자른 그 눈, 코, 입, 유두, 그리고 중요 부위 등등을 이 양변기에 넣고 내린 거 아닌가? 하지만 조사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요. 당시 룸 안에는요, 싸움 흔적 전혀 없었습니다. 살인 흉기나 의심스러운 지문, 족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앞서 그랬죠. 피해자의 온 몸이 자상투성이었고 눈, 코, 입, 몸 부분이 다 잘려나가 있었다고. 그렇다면 그 침대 상태가 온전했겠습니까? 호텔 침대 시트하며 다 피범벅이 되어 있었을 텐데
당시 이 룸에 들어왔던 직원. 이 직원이 침실을 보고도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손님 일어나세요. 청소할게요. 손님 하면서 침실 가까이 다가가서야 시신 상태를 보고 알았죠. 즉 침대 시트에 피가 묻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가 실제 그 사건 현장 사진인데 보시면 피가 없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요. 죽은 후에 잘라냈으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심장 기능이 멈추면서 심장이 더 이상 피를 공급하지 못하고 피부에 피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뒤에 어느 정도의 피부를 베게 되면 피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냥 잘린 고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로 봤을 때 범인은 이 호텔에서 바로 살인을 했고 죽은 걸 확인한 뒤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고인의 몸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그 후 현장을 말끔히 침착하게 청소한 후에 사라졌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눈, 코, 입이 다 잘린 시신.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 부검 결과 그녀의 사망 사인은요. 의외로 많은 자상이 아닌 목졸림이었습니다. 질식사. 거기다 이 여자 시신 발견 불과 몇 시간 전에 죽었어. 룸 안의 옷장에는 그녀가 입었던 옷이나 이런 거 전혀 발견 안 됐고요. 불의 지연만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피해자는 누구인 걸까? 안타까운 게요. 지금 눈, 코, 입이 다 도려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피해자의 옷도 속옷, 브래지어밖에 없고 신분증도 없어서 뭐 얼굴을 봐도 모르겠고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선 경찰은 피해자 보류, 범인부터 추려내자. 호텔 측과 그리고 황여인 등 직원들의 말을 토대로 당시 피해자와 함께 머물렀던 남자를 가장 큰 용의자로 의심합니다. 저 아침 출근하려고요. 아내 여자친구 자고 있으니까 11시 이전에는 깨우지 마세요. 이 남자는 누구인 걸까? 호텔 측 정보에 따르면 그날 밤 피해자와 함께 머물렀던 남자의 이름은 리양. 그리고 그 리양을 직접 본 황여인의 진술에 따르면 리양은 나이가 한 40대 정도로 보였고 3대2로 나눈 가르마 헤어스타일의 어두운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다.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대략 한 190 정도 돼 보였어요.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리양의 몽타주를 만들어 전국에 뿌립니다. 그리고 언론 또한 동시에 이곳저곳에서 방송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리양은요 전혀 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내가 만리장성 호텔 살인자 검은 늑대입니다 라면서 신문에 글을 올려요. 자기가 직접. 경찰 멍청하다면서 내가 이렇게 신문에 글을 올리고 해도 니네들은 나 하나 못 잡는다면서 내가 현장에 얼마나 많은 단서를 남겨놨는데 아직까지도 단서 하나 못 찾고 경찰. 사건 발생 이틀 정도 지난 8월 17일 이 검은 늑대로부터 전화까지 걸려옵니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내가 그냥 전화했어요. 경찰 양반들 사건 현장에 에어컨 좀 확인해봐.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것들이 거기 다 있을 거야. 뚝. 이 전화에요. 경찰 바로 사건 현장 가서 에어컨 확인했죠. 그랬더니 그 안에 고인의 귀, 코, 입술, 눈꺼풀, 가슴 한 쌍, 기타 시신 조각들이. 경찰은 발견된 눈, 코, 입술 등등을 잘려진 그녀의 얼굴에 다시 맞춰 그녀의 모습을 재구성했고요. 사건 발생 3일 뒤인 8월 18일 각 신문에 옆에 이 얼굴을 게재합니다. 이 얼굴을 아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그 결과 바로 다음 날인 19일 경찰서로 한 할머니가 찾아와요. 아무래도 신문에 게재된 이 얼굴 우리 딸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자기 딸 사진을 보여주는데 경찰이 봐도 시신과 할머니의 딸 사진이 비슷한 거예요. 이에 경찰은 할머니에게 시신 확인을 요청.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 피해자 할머니의 딸인 34살 류푸민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 류푸민 여성은요, 한선원과 결혼한 여자였어요. 결혼 후에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의 결과로 큰딸, 둘째 딸을 낳게 되죠.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 못 가요. 이 여자가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로 인해 그녀는 1970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두 딸은요, 그녀가 키웠어요. 이혼 후 그녀는 자신의 두 딸과 자신의 친정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4명이 살게 된 거예요. 당시에 월세집이었는데 가족 분위기 좋았어요. 이웃들과의 사이도 너무 좋았습니다. 당시 집의 월세라든지 생활비를 모두 류푸민이 다 책임지고 있었다고 해요. 즉, 항상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열심히 돈을 벌어보려고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승에 안 차. 이 돈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그러다 보니 점점 한번 대박 터지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도박과 그냥 내 몸 하나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매춘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1973년 그녀는 상하이 거리에 있는 로마 미용실이라는 곳에서 마사지와 성접대를 제공하는 젊은 여성으로 일했습니다. 당시에는 미용실이라고 이름만 걸고 이렇게 하는 곳이 많았대요. 여튼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류푸민을 살해한 남자, 그녀가 접대했던 손님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바로 직전까지 그녀가 일했었던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 직원들한테 이것저것을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잡게 돼요. 사건 바로 전날인 8월 14일 저녁 11시쯤 류푸민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일을 하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동료들 말에 따르면 자기들 규칙이 단골 고객만 받는다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고객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새로 들어온 고객이 나오라고 한다고 바로 나가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사건 전날 류푸민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아무래도 단골 성접대 손님 같은데 그녀의 단골 손님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죠. 경찰은 류푸민의 소지품 한 메모장에서 무려 100명 가까이 있는 그녀의 단골 손님 명함을 발견합니다. 단골 손님이 100명, 성관계를 몇 번 했다는 거야. 여튼 여기서 유력한 용의자 4명을 추려요. 기가 막히게 이 4명 중에 한 명 이름이 리양. 이 리양을 막 파보니까 어라, 유일한 목격자인 호텔 직원 황여인이 봤다는 인상착의와 비슷해. 키도 190 정도 돼 보이고 나이도 40대, 머리 스타일도 가르마 스타일, 이름도 같죠? 아, 너구나. 당시 리양은요, 기가 막히게 조사 중인 경찰서에서 차로 딱 10분 걸리는 엄청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 바로 리양 집으로 쳐들어갔죠. 가니까 사람 살고 있어. 집에 있어. 아, 이 새끼 잡았다 하고 들어갔더니 어라, 리양이 아니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66세의 리양 삼촌이었습니다. 리양이 어디 갔는지 묻는 경찰의 말에 삼촌은요, 아, 리양이요? 리양 여기 안 살아요. 여기서 500m 떨어진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이요, 삼촌이 현관문을 살짝 열고 고개만 문 밖으로 내밀어 대화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삼촌이 여기 안 산다고 하니 경찰이 아, 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와, 촉!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리면서 이 삼촌 집 안을 슬쩍 보게 됐는데 이 삼촌이 문을 열고 서 있는 그 현관문 틈으로 진짜 살짝 2층 침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 촉이 좀 이상해. 문틈 사이로 보이는 2층 침대가 유난히 신경 쓰였던 거예요. 돌아가려던 경찰은요, 안에 누가 있나봐요. 잠깐 들어가 봐도 될까요? 그렇게 삼촌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저없이 2층 침대로 향했어요. 당시 그 침대에는요, 두 어린 소년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정말 리양 없었어요. 그런데 2층 침대 중에 위층 침대 한쪽에 낡고 자물쇠가 달린 가죽 가방 같은, 옆에 가방 같은 게 하나 있네. 그 가방이 경찰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가방 뭐예요? 이거 열어봐도 돼요? 이 말에 삼촌은 말합니다. 아, 그거 열어보는 거 좀 곤란한데요. 열쇠가 없거든요. 거기다 그거 제 것도 아니에요. 경찰은요, 이 삼촌의 말이 좀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거 누가 봐도 열쇠 없이 그냥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게 아닌데 이게 침대 위에는 왜 있어? 경찰은요, 밀어붙였습니다. 이거 열쇠 없어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에? 협조 좀 해주세요. 담당 경찰 바로 그 가방을 비틀어서 열어버립니다. 상자를 열자마자 그들 눈앞에 보인 건 피해자 류푸민의 옷과 신분증, 용의자 리양과 류푸민이 함께 찍은 사진도 떡하니. 사망한 피해자 물건이 왜 여기에 있을까? 경찰은요, 이것들을 보는 순간 느꼈습니다. 아, 리양이 여기에 숨겨놨나 보네. 그렇다면 이걸 다시 더 안전한 곳으로 가져가려고 분명히 다시 여기로 오겠네. 경찰은요, 리양 분명 삼촌한테 전화하겠다. 그래서 이 삼촌을 막 감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따르릉 전화가 리양이었습니다. 삼촌과 통화를 한 동시에 경찰은 리양의 통신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치까지 파악했어요. 그런데 이 삼촌이 바로 옆에 경찰이 같이 있는데 조용히 하라고, 없는 척 연기하라고 그렇게 강요했건만 삼촌이 갑자기 이 리양이랑 통화를 하면서 야, 지금 삼촌 집에 경찰 떴어, 도망가!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도망가라고. 결론은요, 당시 리양의 위치 추적까지 성공해서 경찰 바로 찾아갔지만 눈치챈 리양 도망친 후였습니다. 사건 발생 약 일주일 후 8월 22일 오전 9시경 류푸민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때 취재진이 엄청 왔었대요. 지금 옆에가 당시 그 류푸민의 장례식장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이게 제가 유튜브 심의상 얼굴을 모자이크 했거든요. 이 류푸민의 시신 상태가 입, 귀, 코 뭐 다 잘려 나가 있었잖아요. 에어컨 거기에서 다 발견이 됐는데 이게 범인이 안 잡혔다 보니까 증거로 써야 돼서 이 잘려진 눈, 코, 입을 같이 매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이때 이 장례식에서 이 류푸민의 시신 상태가 얼굴이 거의 잘려 나간 상태였습니다. 눈, 코, 입, 귀 막 다 잘려진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가족들 속이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마음 아파 죽겠는데 이런 내 가족, 내 딸의 얼굴을 찍겠다고 취재진이 막 카메라부터 막 들이대니까 취재진들은요, 이거 대박이다, 사람들 알면 엄청 보겠다, 관심 끌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슬프든지 말든지 내 알 바야, 내 가족이야, 아 몰라, 무시하고 계속 사진을 찍어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퍼져버린 거죠. 이런 마음 아픈 장례식을 치른 바로 다음날 1974년 8월 23일 밤 홍콩 삼수이포 지역에서 한 여성 경찰관이 순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 소리가, 놀래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 봤더니 한 남자가 바닥에 막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놀래서 경찰관이 괜찮으세요? 물었더니 그 남자는요, 계속 이상한 말만을 되풀이합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계속 쫓아와요. 살려주세요. 그 여자가 절 밀었어요. 당시 경찰은요,
이 남자 피범벅이니까 놀래서 119에 구조 요청, 동시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 남자가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를 밀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여자 찾아야죠. 그래서 당시 경찰 여러 명이 주위 순찰을 돌았는데 결론은 찾지 못해요. 경찰은 이 피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 주머니를 확인하게 되는데 딱 이 타이밍에 그의 주머니에서 사진 하나가 툭! 그 사진을 경찰관이 집어보게 되는데 경찰은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사진 속의 여자가 류푸민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엄청 컸다 보니 경찰서들끼리 엄청 정보 교환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류푸민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 예상대로 피 흘리며 발견된 그가 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리양 찾아냈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리양은 머리 부상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수술 들어갔고 회복 과정에서 경찰 이것저것을 캐묻기 시작하는데 우선 자기가 땅바닥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거에 대해서 제가요 그날 밤에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취한 상태로 이제 집에 가려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아니 처음에는 제가 놀래가지고 아 뭐야 하면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너무 이상하고 그 여자가 절 너무 노려보니까 너무 섬뜩해서 바로 뒤돌아 뛰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가 자꾸 절 쫓아오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뛰고 뛰다 보니 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이 여자가 거기까지 그 여자가 절 옥상에서 밀어버렸습니다. 이 말에 경찰은요 그 빌딩으로 막 달려가고 했다고 하니 빌딩 건물 근처부터 다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 여자 찾으려고. 그런데 보니까 그날 뛰어다니고 생쇼한 사람 건물에서 떨어지기 직전까지 리양 그는 혼자였는데 실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때 경찰이 술에 너무 취해 헛것을 본 것 같다고 그렇게 결론 짓고 얘기도 하고 했었대요. 이후 이어진 류푸민 살인사건 혐의 이 부분도 다행히 바로 혐의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녀를 죽인 걸까?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류푸민이 성접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접대 미용실을 리양이 갔다가 이래저래 알게 된 거예요. 몇 마디 나눠보니 이 류푸민 너무 내 스타일이야. 리양 완전 그녀한테 뻑 간 겁니다. 이후 리양은 자주 류푸민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만을 원했어요. 류푸민이 성접대 손님으로 나만 받길 원했습니다. 다른 남자 손님 받지 말아요. 하지만 그게 됩니까? 이리저리 많은 남자와 관계해야 내가 돈을 버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죠. 리양은 류푸민을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류푸민은 그냥 그는 단골 손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짜증나게 질척거려? 내가 손님을 받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뭐 그녀 입장에서는 리양 단골 손님이었으니까 내 돈줄이었으니까 이렇게까진 말을 안 했겠죠. 하지만 속마음은 이러지 않았을까. 류푸민은 리양과 얽히기 싫었어요. 그래서 미용실도 옮깁니다. 하지만 류푸민에게 흠뻑 빠져버린 리양은 그녀가 옮긴 미용실까지 찾아내요. 확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단골이었으니까 내 돈줄이었으니 류푸민 강하게 내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건의 그날 둘은 술 한 잔씩 거하게 걸치고 또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한 저가 호텔 룸을 빌렸습니다. 룸에 들어가서 성관계 다 하고 나갈 준비하는데 이때 또 리양이 들이댄 거예요. 나 당신 너무 좋아하는데 성접대일 그만두고 나랑 결혼하면 안 돼? 그랬더니 이때 류푸민이 아니 내가 왜 너랑 결혼하니?
네가 막말로다가 뭐 돈이 많기래, 얼굴이 잘생겼어, 뭐 성기능이 좋기래, 정력도 안 좋으면서 무슨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너랑 결혼하니?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순간 무시당한 듯한 이 말에 술에 취해 있던 리앙 완전 빡 돈 겁니다. 뭐? 바로 르프민의 목을 졸라 죽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의 눈, 코, 입은 왜 다 잘라낸 걸까? 그 이유는요, 죽은 여자가 르프민인지 못 알아보게 하려고. 이 죽은 여자가 누군지 알게 되면 바로 내가 용의선상에 오를 거 아니야. 그럼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어떡하지? 아, 눈, 코, 입을 다 떼버리면 되지. 아니 여러분, 그 도려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코 위에를 딱 잡고 칼로 막 쓱싹쓱싹, 눈 막 도려내고 막 입 막 도려내고. 아, 섬뜩합니다. 사랑한다면서, 결혼해달라면서, 너밖에 없다면서. 그런 놈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여자한테 이딴 짓을 해? 정말 그가 말했던 사랑이 맞는 걸까요? 가슴 성기까지 다 잘라버리고. 여튼 모든 범죄를 인정한 리앙,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참 홍콩도 처벌이 세진 않은 것 같아요. 죽이고 이런 식으로 훼손하고 도망까지 가고 경찰을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징역 10년 나왔대요. 10년. 아, 이거 너무 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징역 10년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이거 무기징역감 아닌가? 이놈이 잡히게 된 게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잖아요.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를 쫓아왔다고, 자기를 밀었다고. 하지만 확인 결과 그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혹시 억울하게 죽은 류프민의 영혼이 그를 이렇게 만들고 잡히게끔 만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술에 너무 취해서 항상 이 사건이 마음속에 있었다 보니 환각으로 나타났던 걸까? 여튼 그래서 오늘은 홍콩에서 일어난 최악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